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FTA 이행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한미 FTA 비준에 지금 속도가 붙었습니다. 2007년도 6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죠. 2007년도 6월 30일 공식 서명을 했는데 지금 4년 3개월 동안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FTA 발효는 또 비준하고 조금 달라서요. 또 언제 될지. 그리고 FTA가 발효가 되면 앞으로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득과 실이 있을지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 경제가 더 불리해지느냐. 이 부분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네. 이 FTA, 한미 FTA 막 이러는데요. 참 이게 과연 4년 3개월이에요, 벌써? 예, 그렇습니다. 네, 너무 늦춰지고 있는데 이번에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일단 미국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동안에 그 상하 야원이 사전에 의견 조율을 끝낸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관리였기 때문에 또 그동안 의회에 제출된 그 비준안이 한 번도 통과 안 된 적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미국은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미국은 통과가 되고 우리나라는요? 저희 나라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네. 우리가 뭐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는 한국에서는 죄송합니다. 순수한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가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알지만 뭐 촛불 시위라든지 혹은 뭐 농민들의 시위 등등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점을 배경으로 해서 현재 그 재협상까지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현재 그 재협상을 소위 말하는 10+2라고 그래가지고 10가지 조건에 관해서는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통과될 것으로 실시됩니다만 한국은 과연 통과될 것인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재협상하면서 FTA 법안이 다시 상정이 된 거죠. 재협상하지 원래 협상안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죠? 원래 협상안은 그 외교통상위원회에 통과돼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이제 재협상을 했기 때문에 재협상한 것을 다시 외교통상위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네. 상정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외교통상위에 상정하기 전에 민주당은 재협상한 것 중에서도 다시 또 재협상. 다시 재협상하자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비준안을 소위 말하는 이제 국회에 통과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재협상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이 또 FTA 통과했는데 우리가 재협상하자. 그럼 또 그 재협상이 또 우리나라를 또 통과하기 하고 나서 또 미국이 또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재협상 자체는 현재 미국도 4년, 아까 말씀하신 4년 몇 개월 끌었습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끝에 이번에 재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한 내용을 미국이 만족해서 의회에 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이 굉장히 저는 어떻게든 한국에서 통과되어야 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FTA가 한미 FTA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서두에 정치 논리로 흘러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한미 FTA가요 우리나라의 이게 득과 실이냐 이걸 지금 빨리 시청자 여러분이 빨리 좀 알려달라 이런 목소리가 지금 제가 지금 이제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향후 이제 그 한미 FTA를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미국이 세계 가장 큰 시장인데 우리나라의 그 미국 수출 비중이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총 수출이 한 20%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0%밖에 안 되고요. 또 미국 시장 점유율이 한 10년 전에 한 4%쯤 되는 지금은 2.5%로 좀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이 큰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세계 경제가 글로벌 재정 위기로 인해서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로 밖에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통과를 통해서 미국 시장의 수출을 늘리는 것이 우리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이번 한미 FTA가 통과되면은 최소한 10년 동안에 한 7% 성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10년 동안에 약 50만 명, 그러니까 매년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만 명에서 10만 명이요. 한 6만 명 정도. 6만 명. 네네.
야, 10년 동안 7% 경제 성장률이 이룬다면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시 업그레이드 된다. 뭐 이렇게 얘기. 뭐 완전히보다는 또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이번에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은 농업 문제나 이런 것이 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서비스 산업인데요. 네. 우리나라 그동안 이제 제조업으로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80년대 중반에 제조업 개방할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제조업을 개방함으로써 이 제조업은 세계 인류 산업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 서비스업이 굉장히 그 발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선진국이 되려면은 서비스업으로 가야 됩니다. 고부가 서비스업이 안 되고는 이제 2만 불에서 3만 불이 안 되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현재 2만 불이면 대졸 초임을 한 3,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4만 불이 되려면은 대졸 초임을 한 7만 불 정도, 한 7천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현재. 그러면 7천만 원 받고 어디서 어떤 경제 생존이 가능하겠느냐. 그는 지금 싱가포르 같은 아주 고부가치 양질의 서비스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서비스를 좀 개방해서 과거 우리 80년대 후반의 제조업처럼 서비스를 개방해서 서비스를 고도화시켜야만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는 그런 중요한 그 입장이 있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농업 부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은 이번에 꼭 통과가 돼야 될 그런 상황을 보여집니다. 네, 이 서비스 업종이 상당히 하나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다. 네. 그리고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그 5만 명, 매년 5만 명 네, 이상의 일자리 그렇죠. 창출. 이거 지금 어제도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젊은 특히 고학력 우리 실업자, 네. 대학교 졸업한 네,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자가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다 이거 실업을 그러니까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또 중요한 중 하나가 그냥 일자리가 아니고 현재 우리 청년들은 그 중소기업에서 많이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그런 자리에 안 가려고 합니다. 소위 브루칼라가 직업에. 그렇죠. 어려운 일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싱가포르 같이 그 화이트 칼라가 되고 이제 임금을 많이 받는 화이트 칼라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고부가치 서비스 산업입니다.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률이라든지 회계 서비스 같은 컨설팅 같은 그런 쪽에 우리가 많이 육성이 돼야 되는데 그 육성하는 계기를 이번에 삼아야 됩니다. 네. 그것이 가장 포인트인데 사실은 농업 문제가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농업 부분에 우리가 좀 잃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이득을 보는 부분. 네네. 네, 이런 건 또 어떤 거예요? 제가 이번에 면밀히 제 협상을 검토해 보니까 미국이 이득을 보는 부분이 이제 자동차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바마도 이번에 이제 얘기하기를 만약 한미 FTA가 통과되면은 자동차 부분을 통해서 한국에 약 110억 달러 정도의 그 수출이 연간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연간 미국 시장에서 7만 명 정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자동차 관세를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좀 유예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또 얻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수출이 가능하도록 또 즉각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현재 그 현대기아차 같은 뭐 조지아 공장 같은 그런 데서 우리나라 부품을 가져가면 관세를 물어야 되는데 이제는 관세가 없어지면은 미국에 생산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의 그 경쟁력이 좋아지고 따라서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이 수출도 네.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더하기 빼기 좀 다 하면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을 좀 내려주세요. 우리가 얻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이 이득 보는 거, 또 우리가 잃는 거, 뭐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좀 해가지고 네. 는 있잖아요. 계산할 때 는. 네, 저는 저는 한미 FTA 통과되면 남는 게 있습니까? 플러스입니까? 네, 마이너스?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네. 대한민국에 유리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는 장사다 이런 미국이 얘기죠. 한국 시장보다는 한국에서 미국 시장이 워낙 큽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지금 수출로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금년에 이제 무역 1조 달러를 돌파하고요. 수출 규모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나라이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을 외면하고는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지금 뭐 글로벌 특별한 경제 증시에서 제가 사실 결론을 내렸잖아요. 한미 FTA는 네네. 우리나라 유리하다. 근데 제가 농업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 농업은 그동안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시작되면서 92년부터 지금 19년 동안에 약 150조 정도를 우리가 투입을 했습니다. 네. 매년 8조 원 정도를 투입해 왔는데 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동안에 너무 보조금이 종류가 한 300가지 돼요. 네. 그 보조금에 의존해서 보호를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 농업분이 가장 경쟁력이 낮아져 있습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도 이제 한미 FTA 통과되면은 농업 부분 구조 조정 자금으로 10년간 22조를 또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처럼 단순하게 보조금 줘서는 안 되고요. 네. 농업 부분이 좀 선진화될 수 있도록 구조 조정하는데 돈을 써야지 지금처럼 단순히 보조금만 지금 150조를 줬는데도 주고 20년간 유예 현재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방식을 좀 완전히 전향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민들 눈치 보기, 정치인들이 눈치 보기. 바로 그 부분이 제가 정치적 논리라고 한 겁니다. 정치인들이 농민들 급급해서 눈치 보기 급급해서 보조금 주는데 급급한데 네. 이러면 경쟁력이 없다. 농업이 선진화되도록 그죠? 네. 선진화되도록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농업 개혁이다 이런 단어를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은 개혁.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 위기 겪으면서 금융 부분도 개혁을 하고 금융 구조 조정을 했거든요. 농업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적은 돈이 아니고 150조라는 돈이 농업도 그렇게 해야만이 젊은 사람들 농촌에 가. 지금 농촌은 완전 고령화돼 가지고요. 네. 60세 이상 인구가 한 40% 넘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젊은 사람들이 가고 우리 농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조건 반대만 하기보다는 우리 농촌도 좀 구조 조정을 하고 계획을 하는 네. 이런 기회를 삼고 좀 서비스업도 좀 고도화시키는 기회를 삼는 게 좋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전부 농민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교수님도 농촌입니다. 지금 그죠? 뭐 부모님 농촌. 네, 부모님이 농민이시죠. 네. 네, 저도 할아버지가 농민입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다 농촌에 우리가 네.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농촌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농촌을 개발하고 그리고 개혁하고 선진화시키는데 정치인들이 이거 너무 표에 급급해가지고요. 네, 이 그렇습니다. 정치 논리로 가면 안 된다. 네, 정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을 위한 농민을 위해서 진정한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개혁 정책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